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광주 전남 지역 공천 작업을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활성화 대책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위기 가정으로 분류됐던 7남매 가정이 새 집을 얻게 됐습니다. 지자체와 아동복지 전문기관, 주민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오는 9월 개막하는 광주 비엔날레가 30주년을 기념해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감상하는 전시로 꾸며집니다. 복잡한 민주당 공천과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은 광주 전남 지역 공천 작업을 일찌감치 마무리하는 모양새입니다. 광주 전남 18개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고 이 가운데 각각 지역구 국회의원 1명씩을 당선시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40 총선 광주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8명의 후보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5월 정신이 특정 세력이나 정당의 존유물이 아닌 보편적 가치로 존중되도록 하겠다며 1호 공약으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습니다.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지원 확대,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등 광주 발전에 의지가 있는 힘 있는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직 광주 발전만을 위해서 나서셨습니다. 혹자는 한석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상의 성과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 동남갑 강영구, 동남을 박은식, 서구을 김윤, 서구갑 하원식, 북구갑 김정명, 북구을 양종화, 광산갑 김정현, 광산을 안태욱 등 광주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광주의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낸 것은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 치러진 지난 18대 총선 이후 16년 만입니다. 전남에서도 10개 선거구 가운데 8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총선에 나섰습니다. 목포 윤선웅 요소시갑 박종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김영석,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이정현, 나주 화순 김종훈, 고흥 보성 장흥 강진 김영주, 해남 완도 진도 곽봉근, 영암 무안 신안 황두남 등으로 나머지 2곳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19대 재보궐선거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의 이정현 의원이 재선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주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이 목표입니다. 전남 한석, 광주 한석, 전북 한석 전략적으로 좀 우리 국민의힘에 밀어주시면은 그게 나중에 지역 발전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상위 25%의 호남 인사를 배치하겠다는 당규도 국민의힘 호남 국회의원 탄생 전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 민심을 파고들었던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 날은 대체로 포근하겠는데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중에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5mm 안팎의 비와 함께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내내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크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1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무려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신학기 이사철을 맞았는데도 아파트 등 주택 거래가 뜸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모양새인데요.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도 올 들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도 시장에선 별다른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학기 이사철을 맞은 요즘 예전 같으면 학군 수요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지만 요즘은 거래가 뜸하다 못해서 절벽 수준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여파에다가 주택 보유자들과 수요자들 사이에서 거래 가격에 대한 갭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6억에 내놨어요, 제가. 근데 이제 5억에 사겠다. 매도 입장에서는 망설여지죠.
네. 뭐 그런 형편이니까 거래가 전혀 되지가 않아요. 완전 제로죠. 이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의 동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넷째 주 광주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에 비해서 0.04% 떨어져서 올 초부터 9주 연속 하락했고 전세가 역시 동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세대수에서 제외하고 최근에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3년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선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올 초부터 민간공원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보유한 주택이 팔릴 기미가 없는 데다가 건설업체 위기설 등으로 실제 계약률은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 가서 사겠다고. 기가 오르든 떨어지든 다 지어진 거. 지금은 불안해서 그 분양가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불안해서 못 사겠다고. 금리 인하가 예측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차츰 나아질 것으로 업계 측은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과 자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이 집값이 더 내릴 것이라 예측한 점은 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한때 위기가정으로 분류됐던 7남매 가정이 새 보금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지자체와 아동복지 전문기관,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가정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성의 한 주택 이곳저곳에 금이가 있고 무너지지 말라고 설치한 H빔은 녹슬어 있습니다. 집안 방바닥은 깨져 있고 벽에는 곰팡이와 거미줄이 어지럽게 퍼져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좋지 못해 주민들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한 보성의 한 7남매 가정집 모습입니다. 이 위기에 7남매 가정에 새 보금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시민들 기부금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방 5개, 화장실 2개를 갖춘 100제곱미터의 집을 지어주기로 한 겁니다. 특히 이 집은 화장실과 방이 많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질 처지에 있던 가족들이 함께 살게 된 것만큼이나 좋은 것은 안전하게 지낼 집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집은 가공하면 소리가 나갖고 불안해서 기초를 잘못해갖고 벽이 금이 싹 갔거든. 주로 농업에 종사하던 한 씨의 가정 형편을 알고 있던 보성군 공무원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주민들의 설계 재능 기부 등이 이어지면서 일사천리로 집짓기가 진행됐습니다. 사례를 추천해 주셨던 담당 공무원분이 또 지역 안에서 일단 빠른 설계할 수 있는 분도 찾아주셨고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분도 지역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었죠. 이렇게 마련된 새 집은 주민들의 따뜻한 선물로 채워졌습니다. 보성군은 냉장고를, 인근에 있는 절에 주지 스님은 에어컨을, 한 씨의 친구들은 피아노를 선물해줬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이렇게 마음을 합쳤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힘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살아가는 데 힘이 될 거예요. 한때 9명의 가족이 분리조치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던 7남매 가정에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한 움큼씩 보태지면서 위기 가정은 용기와 희망을 갖고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7남매 가정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국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이 국가의 책임 있는 돌봄 정책 수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돌봄 서비스 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지만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완도에서 길고양이 30여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완도경찰서는 완도군 완도읍 고양이 급식소 인근에서
지난달 19일부터 고양이 수십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는 주민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양이들의 폐사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인근 CCTV와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화순군 화순읍 왕복 2차로에서 73살 김모 씨가 몰던 중학교 통학버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오중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2살 승용차 운전자를 비롯해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 등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 김 씨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가산단이 있는 영암군 삼호읍은 버스 승객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는 반면 낮 시간대에는 비교적 한가한데요. 영암군이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콜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불 국가산단이 위치한 영암군 삼호읍의 한 버스 정류장. 콜버스라는 이름을 내건 16인승 미니버스가 달려옵니다. 콜택시처럼 승객들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영암 콜버스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탑승하기 30분 전에 스마트폰 어플이나 콜센터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출발지와 원하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손쉽게 콜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 출퇴근, 등하교 시간대에 버스 승객 수요가 집중되는 영암군 삼호읍. 반면 낮 시간대에는 승객 수요가 적어 노선과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콜버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불필요한 노선을 거치지 않고 목적지까지 바로 이동해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하고 승객이 없는 시간대 공차 운행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인 효과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GP에서 잡아서 출발해놓고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 하차 선택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정해진 코스와 구간만 다니다 보니까 더 많은 승객이 3호 주민이 이용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승강장으로 달려가서 승객을 모시고 낯선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 있는 사람은 전화해야 되고 이제 시간만 보고 와서 기다려서 타고 가면 되는데 좀 번거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확실히 되면은 필요하신 분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영암군은 시범 운행 기간 수집된 승하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암 전 지역으로 콜버스 운행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양 국가산업단지를 첨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2021년 시작된 여수산단에 이어 광양산단까지 광양만권의 철강 석유화학산업 벨트가 디지털 저탄소 산단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단이 최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철강,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광양 국가산업단지를 디지털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 신성장, 청년 일자리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산업단지공단과 전라남도, 광양시가 참여하는 사업단은 오는 2028년까지 국비 1,392억 원 등 총 2,079억 원의 예산으로 온실가스 5% 감축과 스마트 공장 300개 보급, 생산액 10% 증가, 청년 고용률 10% 향상이란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이제 광양시 주관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를 할 겁니다.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우리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산업재해 그리고 또 우리 유해화학물질 유출 이런 부분들을 통합 저희들이 이제 관제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예측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선 사업 첫 해인 올해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고급 인력 양성 등 4개 사업에 국비 60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지난 2021년에 여수 산단, 지난해에는 대불 산단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이 각각 시작됐습니다. 여수 석유화학 산단에 이어 광양 철강 산단까지 광양만권의 산업단지 전체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여수에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부 사업으로 저희들이 했던 안전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5개년 동안 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DBR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디지털 저탄소 전환을 통한 광양 스마트 그린 산단 촉진 사업 시작과 함께 광양 국가산단의 미래 신성장 철강 산단으로의 도약이 더욱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는 9월에 개막하는 30주년 기념 광주 비엔날레는 판소리를 매개로 영화를 보듯 감상하는 전시로 꾸며집니다. 세계적인 명성의 니콜라 브리오를 예술감독으로 선임한 광주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1억 원을 투입해 30여 개 국가의 파빌리온을 초청하고 다채로운 현대미술 작품을 전시해 광주 전역을 세계 미술축제 현장으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해 광주 비엔날레 예고편격인 비디오 에세이 영상을 공개하는 등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전망이 4개월 만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가 지난달 지역 중소기업 21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업황 전망지수가 85.8로 전달에 비해 9.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에 상승했고 전국 평균인 81.8보다도 4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신학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계속된 경기 불황 속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총선 브리핑입니다. 안태우 국민의힘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는 실용과 합리를 내세워 광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며 첨단 인공지능 투자 선도지구 선정과 하남산단 기회발전 특구 지정, 광산 문화관광 특구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민주당 손은모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탄이 순천 경제를 흔들고 있다며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순천 30만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진보당 이성수 예비후보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청년이 머무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결혼한 청년들에게 집을 혼수품으로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지난해 전현직 시장과 관련된 보조금 문제로 국민권익위 조사와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형사처벌은 무혐의로 결론 났는데요. 대신 일부 공무원과 주민들이 허용 금액을 초과한 보조금을 송금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MBC 강원 영동 김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말 이상호 태백시장이 모친상 부고를 알리며 보낸 메시지에는 본인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급적 조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는데 휴대전화 문자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부고장이 무분별하게 뿌려졌습니다. 계좌번호로 부조금을 보낸 사람들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태백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관계자가 10만 원을 송금한 내역까지 나오면서 국민권익위와 경찰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태백시장으로 재임하며 2022년 2월에 장모상을 당했던 유태호 전 시장의 부조금 내역도 조사했고 부정청탁금지법에 규정한 경조사비 한도인 5만 원을 넘게 보낸 인원이 70여 명이라고 태백시에 통보했습니다. 태백시 공무원이 30여 명이었고 지역업체와 태백 주민 등이 40여 명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서 저쪽에 내려왔고 법원에다가 올리면은 확정을 해요.
유태호 전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5만 원을 초과해 송금한 사람 가운데 공무원은 없었고 지역 선후배 일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현 시장은 선의를 베푼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초과 금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승진에 영향을 주는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징계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야 되고 애꿎은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1년여 동안 지역사회를 뒤숭숭하게 했던 전현직 태백시장 부조금 사건은 과태료 처분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학교마다 신입생 맞이로 분주합니다. 경북 지역 8개 고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하는 이색적인 풍경이 그려졌는데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해 어떻게든 지역 소멸을 막아보겠다는 건데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안동문화방송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레는 3월의 입학식. 누구보다 이날을 기다린 신입생이 있습니다. 바로 태국에서 의성 유니텍 고등학교로 유학을 온 8명의 학생입니다. 이들은 태국을 대표하는 공과대학인 촌부리 공대의 성적 우수자들이지만 자퇴 후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K-팝을 통해 알게 된 한국에서 멋진 기술자로 성장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돌 이름에서 따온 한국 이름도 스스로 짓고 한국말로 자기소개를 거침없이 할 만큼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 넘칩니다. 저는 IOT과에 입학한 대유진입니다. 친구들과 재밌고 신나는 학교 생활을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 유니텍고, 영주 한국국제조리고를 포함해 경북 8개 교에 모두 48명의 해외 유학생이 입학했습니다. 고교 유학생으론 국내 첫 사례입니다. 올해에만 6개의 학교가 폐교되는 등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경북교육청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지역 소멸을 막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그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해외 유학생 나라와 숫자를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신입생이 0명인 경북의 초등학교는 3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올해도 27곳이 신입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학생 유치 소식을 반기는 건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만성 고용난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성에서 이제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한 30명이 필요하면 10명뿐이 안 됩니다, 충원이. 그렇기 때문에 구직난이 제일 힘듭니다. 하지만 고교 유학생들의 한국 취업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꿈입니다. 연수 비자를 받아 입학한 유학생들은 3년 뒤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자에게 발급해주는 취업비자 대상을 고교 졸업자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지속해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보람은 물론 소득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이제 어르신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는데요. 어르신이 직접 운영하는 편의점이 문을 여는 등 노인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에 새로 문을 연 편의점. 손님을 맞는 63살 김명중 씨는 이 편의점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산해 드릴게요. 1,700원입니다. 카드 받았고요. 2인 1조로 함께 일하는 직원 역시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입니다. 이곳은 60살 이상 어르신이 직접 운영하는 이른바 시니어 동행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은 사실 젊은 친구들이 이제 오는 데고 우리같이 나이 있는 사람들은 잘 가지 않는 데잖아요. 그랬는데 와보니까 엄청나게 그 다양한 상품이 있고 해서 충분히 이렇게 어른들도 4시간씩 교대로 일을 해 어르신들의 부담도 덜하고 이곳 점포 한 곳에서만 20개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편의점 측이 가맹점비를 받지 않고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편의점 업체가 협력해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 인구와 함께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미화 등 단순 업무에서 카페 바리스타나 식당 창업에 일자리 상담까지 어르신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 이해의 폭이 넓다 보니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도 상담사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막상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떤 정보가 없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오신 분한테 참 맞춤형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거, 그런 점이 참 보람이 되고요. 충남의 고령화율은 이미 21%를 웃돌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내년에는 20%를 넘길 것으로 전망돼 삶의 지혜와 경륜을 발휘할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날이 흐린 가운데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5mm 안팎의 약한 비와 함께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동반되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렇게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내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크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무안의 현재 기온 5도 안팎, 강진 7도 안팎으로 대부분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9에서 14도 안팎, 광양 13도로 낮 동안 특히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많거나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기온은 오늘보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